아빠를 보면 울고 싶어요. 네. 왜 울고 싶냐면요. 많은 걸 잃었어요. 이렇게 말할게요. 내 엄마도 잃고, 내 집사람도 잃고, 내 자식도 잃고. 그 소리는 뭐냐면, 세상에 나밖에 없는 느낌. 그러면 되게 공허함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버린 느낌. 응? 네. 세상이 나를 버린 느낌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그 상대방이 나를 안 써주는 느낌. 그러면 아버지는 사회성이 나는 밝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사회성이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보면 7년 전 아빠는 이사를 하지 말아야 될 곳을 이사를 해버렸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네. 7년 전에 이사를 하지 말아야 될 곳을 이사를 했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빠 술 드세요? 아니요. 술을 안 드세요? 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난폭한 거야? 애들 엄마가 좀 싸납다고 해야죠. 왜냐면요, 집에 그 기운을 느끼면요, 너무 쌀벌해. 네. 쌀벌하고 서로 간에 눈치 보기 바빠. 응? 서로 간에 눈치 보기 바쁘다고. 네.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느낌. 응? 네. 그래서 내가 순간에 움츠려져 있는 느낌. 근데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어거지로 우겨서 이사를 가신 거야? 집사람이 우겨서 어거지로 이사를 가신 거야? 처음에 얘기는 제가 했고, 우긴 건 없고. 왜냐면요, 네. 들어가기 싫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들어가기 싫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거기로 들여다 놓고, 감옥 아니 감옥 생활을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들어가기 싫다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고 그러면서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괜찮네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좀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살다 보니 자금난이 좀 이제 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대출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그게 누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모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장모가 와 있을 때 처가쪽 식구가 와 있을 적에는 그게 좀 드세요. 이제 포효가 좀 드세고 없으면은 좀 조용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없을 적에는 서로가 눈치 본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뭐 눈치를 계속 봤다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겠지만 계속 눈치를 보면서 살았고 나이 차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고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2년 전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좀 확 바뀌더라고요. 왜냐면요, 아버지는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들어가셨어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시는 시지만 섬이라는 곳을 이미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아버지는 마음이 편해서 사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집사람 입장에서는요, 기복이 심해졌어요. 기복이라는 걸 너무 많이 심해졌고, 돈은 못 벌어오는 거는 일단 배제를 시켜놓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일거리가 차츰 끊기기 시작했어요. 끊기기 시작하면서 돈이라는 거는 씨가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내가 물어보자면, 이 집은요, 집을 느끼면요, 낮에는 햇빛이 잘 들어와서 분명히 하나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왜 이 터가 묘자락에 있는 느낌이 들까? 묘자락에 집이 그냥 올라가져 있는 느낌. 그러면 집터의 기운이 전혀 깔아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산자락을 깎아서 집을 지으셨나요? 아니요. 응? 왜냐면요, 바로 산 옆에서 이렇게, 조금 가파라졌던 거를 이렇게 딱 깎아서 아니, 집을 지은 느낌.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거기가 논밭이었다고 응.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밭이었어요. 예, 산은 좀 떨어져 있고, 응. 산은 한 150m 정도 응. 떨어져 있고, 그 일대가 이제 그 논밭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 개간을 해가지고서 이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었거든요. 응. 거기를 이제 측량을 하면서 대부도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저기를 한 건데, 다들 뭐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쪽 응. 식구들도. 그쵸. 보기에는 집은 좋아요. 음. 보기에는 집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무당이 털을 보는 그 기운을 봤을 때는요, 그 집을 들어가가지고 두 부부의 인연줄을 끊고 있는 격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에서 집이 좋아서 그 집을 애지중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사람은 지금 바깥으로 맴돌고 있는 격이에요. 그러면 집보다 바깥이 좋다고, 어? 집이 좋아서 이 집을 내 집 마냥 그러니까 품어야 되는데 전혀 품지를 못하고, 그 어떻게 보면 여성주의 바람이 분 격이야. 여성주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실갱이 아닌 실갱이 싸움을 하든가 시끄럽든가 돈이 마르든가 아니면 두 부부의 인연줄을 자꾸 그물 가게끔 만들고 있는 격이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는 이 집을 들어가서 전혀 재미라는 걸 못 봐요. 왜 전혀 재미라는 걸 못 보냐면 돈이 마를 것이고 그 또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은 거야, 엄마가 몸이 안 좋은 거야. 몸 안 좋은 거는 아직 없어요. 왜냐면요, 분명히 올해 내년 수전에는 분명히 집사람이 쪽에서 내 몸이 좋지 않다라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요. 그러니까는 너무 7년 사이에 너무 많이 꼬여 있어. 너무 많이 꼬여 있다 보니까 이 해결 방법을 찾으러 오신 격인데,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셔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울타리에서 일자리만 찾으러 다니시지 그 바깥으로는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울타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을 말하는 거야. 응? 아버지가 문어다리 마냥 이렇게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데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안에서만 일자리를 찾고 있는 느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내 나름대로 일자리는 찾으러 다녀. 근데 몸은 안 움직이고 있어. 딱 그런 느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하던 일은 지금 거의 일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제 지금의 일자리를 해갖고 이제 지금 한 2년 다니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도 뭐 이렇게 벌이가 시원찮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도 이제 그 교류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좀 괜찮고. 그리고 제가 또 멀리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애 엄마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걸리는 게 이제 애들이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멀리는 못 가겠고. 그래갖고 지금 나가 있는 지는 지금 한 보름 됐어요. 따로 이제 나가가지고 한 보름 생활하고 있는데 아들한테도 이제 계속 연락이 오고 왜 안 들어오냐. 그 뭐, 그 전에 이제 애들 있을 적에 이제 애 엄마하고 싸우는 걸 애들이 봤고 애들 보는 앞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는 알았다 그러면 내가 말한 것에 내가 지키마. 여태까지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내가 안 지킨 게 없고 다 지켰는데 요거 하나만 내가 지금 약간 시간적으로 좀 딜레이를 가졌는데 약속을 지키마. 그러면 나왔단 말이에요. 분리를 했어요, 이제 생활을. 올 수전, 내년 수전에는 네. 올해 내년에는
아버지가 이혼수가 들어와 있고, 이혼수는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네. 올해가 됐든 내년에 됐든 집에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을 주고 도시로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네. 그쵸? 네. 왜냐면요, 이미 성주가 떴어요. 음. 성주가 떴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기 집 져놓고선 아버지네는 못 지켰어. 결론은 터에서 못 이겼어요. 못 이겼다 보니까 이 집을 전세를 주던 월세를 주던 주고, 아버지네는 나가려고 마음을 먹든가 팔고 나가려고 마음을 먹든가 지금 그러고 있는 시기야. 네. 예. 근데 이 집을요, 내놓으시려면 빨리 내놓으셔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두 부부 내에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올해나 내년 수전에는 이별이 들어오고, 근데 이렇게 말을 해서 미안해요. 집사람이 괜찮나요? 바깥으로 맴돌지 않으세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쵸? 네. 이 부부 사이에 이별수를 더 내가 불을 얹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바깥에 어떻게 보면 바람이 나 있는 격이에요. 집사람이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이제 속으로 믿고 싶지가 않은 것뿐인 거고. 네네. 왜냐면요, 작년, 재작년 수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 운에, 그 시기에 네. 그 집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늦바람이라는 게 불었었어야 돼요. 늦바람이라는 게 불어서 내 신랑이라는 존재감은 뒷전이요. 내 새로운 존재감은 앞으로 땡기는 격이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에 있는 모든 거는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라. 관심 없다. 나는 오로지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충바람이 난 격이야. 그렇게 하면서 더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격이야. 그래서 아마 나는 이 두 부부가 지금까지 용케 사신 게 대단하신 거예요. 왜 용케 사신 게 대단하시냐면, 아버지 사주에는 47에 내가 혼자 되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 47에 내가 아파서 내 병원에 침대에 누울래, 아니면 이별을 할래, 아니면 금전으로 탕진을 할래, 그런 내 운기에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47에 어쨌든 간에 내가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으려고 폼을 잡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응? 그러면서부터 그게 맞물리면서 조금씩 그렇게 해서 49에는 내가 더 아마 일이 꼬이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야. 결론은 아버지 10년 전부터 내 운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용케 버티셨네요. 뭐 이렇게 버틴 것보다는 뭐 열심히 살려고 한 거니까. 뭐 제가 뭐래도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게, 뭐 애들 엄마가 좀 바뀌었다라고 한 거는 사실 지금 한 근 2년 될 거예요, 아마. 그 무렵부터 이제 저한테 이제 대하는 게 좀 틀렸고, 이제 애가 어렸을 적에 한번 애 엄마가 이렇게 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몸에 좀 저겨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애가 어렸을 때 그런 게 이제 트라우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애가 나이가 있는데 엄마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요. 잘지게 항상 붙어 잡고. 그 바람에 이제 저는 이제 떨어져 잔 게 지금 꽤 오래됐고, 10년, 한 10년, 11년 됐죠. 그게 그거구만. 10년 전부터. 그렇게 될 거예요. 한 11년 정도 됐어요. 애 엄마하고 이제 한 입으로 안 자고 떨어져 자는 게. 그러면서도 저는 나름대로 생각은 그거죠. 이제 좀 나이가 좀 어리니까 제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인내를 많이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너무 내가 이렇게 받쳐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한 것처럼 느껴진 거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한 2년 정도, 2년 반 요 무렵부터는 사람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이미 바깥에 바람이 났어. 이미 바깥에 바람이 났고, 집사람 마음을 읽어보면요. 내 신랑의 존재감이라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더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신랑이라는 존재감이 있어야 챙겨주고 아껴주고 그래도 의논공론이라는 걸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은 성향 자체가 나밖에 모르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나밖에 모르는 성향은 남을 배려를 해준다?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아이를 낳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마누라니까 존중을 해줬어. 존중을 해줬는데 그 한계점이라는 게 10년 전부터 7년 전부터 고갈치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라는 사람은 포기해요. 나라는 사람은 포기하고 그래도 집사람이니까 옆에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미 깨진 그릇은 못 붙여요. 그러면 어떡하냐? 둘 사이에 이별을 하시는 게 사장님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새로운 삶을 어쨌든 간에 얹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둘 부부 사이에 이혼해라 이별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할 수, 그러니까 참견하고 싶지는 않는데 내 점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나는 이별을 하라고 싶어요. 왜냐면요. 사장님은요. 이 집사람하고 사는 순간에 피가 말라요. 왜 피가 마르냐. 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지밖에 몰라요. 근데 나는 돈을 벌어주는 기계야. 돈 벌어주는 기계인데 돈을 요번 달에는 조금 갖다 줘도 그게 항상 메말라 있어. 더 달라고 지랄이야. 나는 이만큼 갖다 주는데 더 갖고 오라고 지랄을 한다고. 그럼 어떡하겠어. 난 거지가 돼 나중에. 근데 이 여자는 쓸 거 쓰고 먹을 거 먹고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린다고. 맞아요. 그리고 옆으로 챙길 거 다 챙긴다고. 네. 그런 사람하고 내가 살으라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무당의 말이고 그러면 무당이 점을 내리자 하면 사장님이 살고 싶으면 이분하고 이혼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왜? 자식은 서로 간에 뭐 주말이 됐든 뭐 한 달에 몇 번이 됐든 만나면 돼.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커서도 이미 내 부모라는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아이는 이미 찾아오게 됐어. 핏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요. 이혼을 하면요.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이 여자는 다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오로지 네가 시골에 나를 데리고 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놨다. 딱 표현할 수 좋은 핑곗거리예요. 알았죠? 예. 그리고 올해는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 내년가. 그랬을 때 이별을 하신다면 탈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올해 간제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법적으로 이 여자는 분명히 할 거예요. 왜 어떻게 하냐.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근데 아버지는 이 여자한테 웬만한 거 주면 안 돼요. 왜? 이 여자 사주에는 돈이 없거든. 이 사주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를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운기를 봤을 때는 아버지가 2년만 잘 고비를 넘기고 3년만 잘 고비를 넘긴다면 괜찮은데 그 고비에 합의점을 안 찾는다면 아버지 노후에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알았죠?